네, 현재 시각 9월 3일 오전 9시입니다. 일봉 종가 마감을 했죠. 59,130달러 정도에서 마감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 3월달부터 이제 이렇게 형성된 하락 채널 가운데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들라인은 요걸 기준으로 보면 아직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엊그제 어느 정도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 전날 이제 일봉 캔들을 좀 잡아먹는 장악형 캔들이 나왔어요. 앞전 캔들을 몸통을 잡아먹는 크기의 캔들을 장악형 캔들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이제 인걸핑 캔들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나오면 이제 상승으로 어느 정도 돌아설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지지를 받았나 보면 7월 11일 날 오더블럭이 만들어졌죠. 오더블럭이라는 거는 이제 큰 상승이 나오기 직전 음봉, 몸통 거길 기준으로 선을 그어 놓은 게 있었어요. 여기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갔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하락을 했냐고 보면 8월 1일 날 여기 가운데 이제 그 양봉으로 이제 만들어진 하락 직전 양봉 여기 오더블럭까지 갔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상승 직전에 오더블럭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차트를 보실 때 일봉이건 뭐 4시간 봉이건 1시간 봉이건 오더블럭이나 서플라이 디맨드 그다음에 매물대 이것만 파악을 잘 하셔도 차트가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지지받고 저항받고 이거를 대충 파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예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까지 갔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오더블럭 여기에 있으니까 아, 저항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까지는 전체 큰 하락 채널에서 하방이지만 현재는 오더블럭 지지를 받고 전날 캔들을 잡아먹는 양봉 장악형 캔들이 나왔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그어볼 수 있는 게 위에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 여기 하나 그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캔들이 움직이다가 이 그 추세선을 상방으로 돌파하고 지지받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방향이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겠구나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밑에서도 추세선 하나 올라오는지 볼까요? 여기랑 여기 이렇게 이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연장을 해보면 이렇게 또 삼각형 형태가 보이고 있어요. 수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느 끝 지점에 가면 어느 쪽으로든 방향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캔들이 올라가니까 롱 잡고 내려가니까 숏 잡고 뭐 올라갈 때 현물하시는 분들은 매수 그다음에 내려가면 매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큰 틀이 어딘지 내가 지금 보는 시점에 캔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잘 파악하시면서 보시면 좋아요. 현재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오더블럭에서 지지받고 장악형 캔들이 나온 상태다. 페어밸류 갭이 있나 볼까요? 일봉상에서는 여기 갭이 하나 있었죠? 여기 갭이 하나 있었는데 한 반 정도 좀 못 미치게 채운 상황이에요. 이 갭을 채우러 갈 수도 있으니까 다른 매매 근거들을 종합해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시간 봉 가볼게요. 4시간 차트도 이제 여기서 어저께 이 작은 박스는 1시간에서 제가 그어놓은 시가 매물대 그 박스예요. 일단 여기를 지지를 받고 몇 번 받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았죠? 그럼 어제 아침 9시부터 시작된 캔들이 오후 1시에 마감이 됐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지 라인을 세 번이나 지지를 받았으면 깨지지 않고 받았으면 상승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4시간에서 갭이 생겼나 볼까요? 여기 하나 있었네요. 여기 하나 이거는 바로 채우고 위로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상승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위에 일봉상 지금 페어밸류 갭이 있어요. 여기 4시간상 여기도 일봉 거를 지우고 4시간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이만큼 있죠. 이거는 거의 3분의 2 이상 다 채웠네요. 채운 상태고 내려오면서 저항받고 하다가 일단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 4시간상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어디까지 목표가 잡을 수 있겠어요? 지금 만약에 들어갔다고 하면 여기 매물대 이게 페어밸류 갭 여기 하단 여기까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거의 1% 가까이 되긴 하네요. 그런데 이제 다른 근거들을 좀 보면서 해야겠죠. 거래량이나 뭐 저는 이제 보조지표 RSI 같은 거 하나 켜놓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위로 올라탔는지 보고 결정을 하죠. 이제 1시간 차트 들어가 볼게요.
1시간에 가보면 4시간 상에서는 페어밸류 갭이 요만큼의 공간이 있었지만 1시간에서는 다시 보면 어저께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죠. 그러면 지금 근거가 뭐예요? 1시간 차트가 하나, 둘, 셋, 넷, 5번 지지받았단 말이에요. 어저께 아침 10시까지, 11시까지. 그러면 시가 매물대를 위로 돌파하는지 일단 지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돌파 나온 캔들 있잖아요. 여기서 매수를 잡고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단 리테스트를 항상 한다고 하니까 그럼 한 캔들 더 지켜봤다고 했을 때 그럼 RSI 같은 경우에는 아직 위로 올라타질 못했죠. 그런데 여기도 올라탔어요.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거래량 지표 제가 말씀드린 와다하타 익스플로전 버전 2죠. 요 거래량 기준으로 하면 넘어서질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쭉 뽑아지면서 오후 5시 캔들이 시가 매물대, 그 다음에 1시간 상에서 형성된 페어밸류 갭을 다 채우면서 위로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 캔들이. 그리고 올라가다가 여기 지지 받았죠. 밤 11시 캔들이. 그러면서 이제 계속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동평균선 하나 켜볼까요? 아직까지 200일 이평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단기 이평선들이 이 캔들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캔들이 단기 이동평균선을 두 개를 동시에 상방으로 돌파를 해버렸죠. 거래량이 강하게 나오면서. 그래서 여기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이죠. 그러니까 단기 중에서도 약간 긴 거. 요거를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 가니까 지금 약간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또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일단 지금 9시 캔들이 10시에 마감이 되면 또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올라타고 가는지 아래로 돌파를 하는지, 만약에 이게 아래로 내려온다고 하면 아 여기서 지지를 한번 받을 수가 있겠구나. 요거 페어밸류 갭도 돌파를 하게 되면 아예 없애버리지 마시고 지지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매물대로. 그래서 1시간 박스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오늘의 방향을 파악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목구름 한번 켜볼까요? 일목구름은 여기서 위로 올라탔네요. 현재. 만약에 일목구름이랑 내가 페어밸류 갭 그 다음에 매물대 1시간 매물대를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고 하면 여기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 여기서 지지를 받고 양봉 캔들이 나오면 나는 다시 매수를 잡아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Vwap, Vwap도 여기서 올라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다른 근거가 없이 여기 일봉상에서 오더블럭이 하나 있었죠. 여기 라인, 여기서 이제 계속 지지 받고 있었고 1시간 시가 매물대 상방으로 돌파를 했고 Vwap도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좀 기다려 봤더니 1시간 페어밸류 갭도 상방으로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근거가 몇 개예요 벌써. Vwap 돌파 하나, 그 다음에 페어밸류 갭 돌파 둘, 그 다음에 여기 시가 매물대 돌파 셋, RSI 상방 넷, 거래량 5가지가 있죠. 그러면 근거들이 이렇게 많이 상방이라고 알려주면 이것들을 종합을 해서 내가 매수를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현물 하시는 분들도 어저께 다 같이 들어가실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지표를 여러 가지를 켜놓지 마시고요. 일단은 선긋고 줄긋고 박스 치고 그걸 먼저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표도 전부 다 켜놓으면 헷갈려서 내가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저도 못 봐요. 그래서 하나씩 켜보고, 거기에 이제 근거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방향이 나왔는데, 근거가 이렇게 합쳐보니까, 맞는데, 그럴 때 하나씩 켜보면서 근거들을 이제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저께는 시작이기 때문에 주간 Vwap으로 봤을 때, 약간 와리가리 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이제 월요일은 특히 방향을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지켜보시면서 좀 여유롭게 거래를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이제 이런 시가 매물대나 그다음에 페어밸류 갭, 그다음에 오더블럭, 그다음에 일봉상 뭐 4시간 봉상 중요한 지지 라인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빨간 라인은 일봉상에서 만들어진 하락 채널이죠. 이렇게 보면은 좀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차트를 이렇게 넓게 펼쳐 보면 또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만약에 줄이는 게 불편하시다고 하시면은 큰 차트에 가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차트를 보는 거거든요. 캔들이 개수가 적으니까 방향 파악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부 타점은 4시간, 1시간, 뭐 15분. 저는 15분 같은 경우에 잘 안 보긴 하는데
1시간 차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테더 도미넌스 가볼게요. 일봉부터 가보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아침 브리핑 할 때 여기서 이제 하락이 나온 오더블럭이 하나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여기 오더블럭 박스에 상단에 지금 저항을 받고 테더 도미넌스가 아래로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여기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놨죠. 경로를. 만약에 이게 위로 올라타면 비트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 올라타는지 지켜보고, 만약에 하방이다 그러면 하방으로 갈 때 이제 여기 박스를 하방으로 돌파를 하네. 그러면 일봉상 캔들을 보면 이제 하방으로 간다고 하면 4시간이나 1시간 줄여가면서 캔들이 쪼개지니까, 그죠? 종가 마감을 보면서 이런 데서 매수를 한번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 저항을 받고 못 넘는 걸 보고 여기서도 이제 비트 롱을 들어가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15분 캔들 볼까요? 이런 데서 들어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런 데서. 그래서 현재 제가 어제 중요한 수치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여기 박스 5.9%, 6% 정도, 그 다음에 위로는 6.12%, 그 다음은 여기 상승 채널이에요. 테더 도미넌스 차트 상승 채널인데 여기 미들라인을 지지를 받는지 보셔야 돼요. 이게 어디 지점에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받는다고, 만약에 여기서 받는다고 하면 한 5.74%죠. 그 다음에 눌림이 오고 다시 하방으로 꽂을 때 이제 비트가 좀 상승이 오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뉴스를 보면 뭐 크립토 퀀트나 아니면 다른 사이트들 보니까 9월 달은 뭐 역사적으로 안 좋았다. 그래서 9월 종가는 55,00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이제 회계연도가 끝나는 달이 9월이에요. 그래서 뭐 신규 투자를 한다거나 어떤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개인 종합소득세나 뭐 이런 거 신고하잖아요. 연말 정산도 하고.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시점이죠, 지금은. 그래서 9월 달은 어떤 신규 투자보다는 자금이 유입되기보다는 약간 정리하는 개념으로 좀 지켜보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특별한 뉴스는 없고, 업비트 차트 가볼게요. 일봉이나 4시간 봉은 바이낸스 차트에서 다 봤기 때문에 1시간 차트 가서 볼게요. 지금 지지 라인이나 저항 라인, 그 다음에 갭 라인 이런 것들을 계속 그려 나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전 매물대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가 여기 1시간 상에서 업비트죠. 1시간 상에서 만들어진 이 갭을 채우러 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그러면은 이 갭을 이제 딱 채우고 하방으로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말아 올리면서 다 상승을 했죠, 현재. 근데 이동평 일목구름도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돌파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바로 위에는 단기 저항이 있죠. 이 가격이 움직이면, 캔들이 움직이면 이 선도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이게 내려오면서 만약에 캔들이 붙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 매수 잡을래, 매도 잡을래, 이런 식으로 다른 근거들을 좀 중첩을 시켜가지고 본인만의 근거를 만들어서 매수다 매도다 이렇게 방향을 잡으셔야겠죠. 현재는 단기 이동평균선은 위로 다 돌파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현재 거래량이 1시간 차트에서 좀 줄어들고 있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1시간 차트상 RSI도 약간 과매수권으로 들어섰고요. 여기서 한번 상승으로 한다고 해도 약간 눌림이 오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제 분할 매수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눌림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볼 것 같아요. RSI도 약간 밑에서 잡아서 올라간다는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매매가 좀 쉬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기다리질 못하니까 우리 성격 급하잖아요. 그런 것들만 조금 습관을 좀 고치시면 매매나 이제 거래를 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유롭게 보시면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도 이제 내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갭이 여기 생겼구나. 그럼 연장을 해볼까? 그러면 어느 정도 갭을 채웠는데, 채우고 내려오면 얘가 가격 불균형을 이제 채운 상태에서 하방으로 해가니까 조금 더 내려올 수가 있겠구나.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생긴 갭은 위로 채웠는데 위로 돌파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다시 지지 매물대로 작용을 해요. 지지 매물대로. 그럼 현재 보면은 당장 보면 1시간 상에서 여기 페어밸류 갭이 또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저라면 최소한 여기 페어밸류 갭 상단
7,990, 한 8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여기까지 좀 누를 때까지 한번 볼 것 같아요. 이게 채우는지 아니면 지지받고 올라가는지 좀 지켜본 다음에 테더 도미넌스랑 뭐 이동 평균선, 그다음에 이런 시가 매물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지금 일봉상으로 쭉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 돌려가면서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그 업비트 상에서도 이렇게 선긋고 줄긋고 박스 치고 하시면 타점이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현재는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다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거의 대부분이 다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단기로 들어가겠다 하면 4시간이나 1시간 차트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지금 하듯이 이게 클릭 해 가시면서 알파커크 요거 하나 탔네요. 지금 돌파를 하고 202평선 지지받고 일목구름도 지지를 받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단기 고점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선 긋고 단기 저점 여기잖아요. 줄 긋고 그다음에 추세선 어디예요? 추세선 여기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긋고 페어밸류 갭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쵸? 아, 여기 페어밸류 갭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럼 이런 것들 기준으로 이제 근거 잡아가지고 1시간에서 타점 잡아서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얘가 지금 현재는 페어밸류 갭 안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올라타기 시작하면 갈 수 있겠구나. 최소한 어디? 단기적으로는 여기 추세선 여기 막고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걸 돌파하면 이전 고점, 그러면 여기 이전 고점 또 있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내가 크게 보겠다고 하면 일봉상 들어가셔가지고 일봉에서 이제 추세선 하나씩 그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러면 얘가 일단은 큰 하락 트렌드 라인은 벗어났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았구나. 그럼 방향을 일봉상에서는 상승으로 돌릴 수가 있겠구나. 근데 내가 일봉상에서 보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4시간, 1시간 줄여가면서 타점을 잡는데 현재 캔들이 위치한 이 지점을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이냐. 그러면은 일단은 매물대부터 보라 그랬죠. 매물대. 여기 밑에 있죠. 여기 페어밸류 갭 여기는 다 채웠고 상승을 했고요. 상승 중에 페어밸류 갭 하락으로 채워버렸어요. 여기 상승 중에 여기를 만약에 채우고 올라간다고 하면 상승으로 돌릴 수가 있죠. 그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간단하게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도지코인, 그 다음에 온도파이낸스, 타이코, 에이브 있네요. 에이브 지금 올라탔죠. 여기 새벽 2시 캔들이 올라탔어요. 그러면 여기 갭이 또 하나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새벽 1시, 2시, 3시에 만들어진 요 캔들 3개가 필요하다 그랬죠. 갭이 확정이 되려면 요 갭이 아직 채워지지는 않았는데 상단을 지지를 받았어요. 이런 데 같은데 이제 들어가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새벽 4시, 5시에 거래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쭉 돌려보시면서 뭐 좀 나온 것들이 많네요. 거래량들이 쭉쭉 나오네요. 현물도 제가 오후에 봐가지고 타점이 나온 게 있으면 영상 찍어서 하나씩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본인들이 일단 기본 지표 하나 정도는 켜놓고요. 한두 개 정도 켜놓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제 선 긋고 줄 긋고 박스 치고 대각선 긋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거길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사실은 어떠한 지표도 없이 잘하는 사람들 보면 박스 치고 줄 긋고 선 긋고 하고 본인만의 기준 가지고 매매를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기준들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렸죠. 간단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 기준에서 들어갔는데 만약에 뭐 지니가보다 낮다 그러면 손절을 하고 다시 잡든가 아니면 분할 매수로 나는 여기까지는 좀 버텨볼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자기의 기준, 라인들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